네, 안녕하세요. 12년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년차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윤기라고 합니다. 교통이라고 그러면 또 비행기, 배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통상 자동차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형사 피해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민사 피해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 형사 가해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묶어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리를 하는 변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형사 절차에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일단 교통사고의 쟁점은 과실 아니면 손해액밖에 없는데 과실을 그냥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중상해를 입었을 때 그 다친 부위를 보고 대략 이 정도의 장애율이 나오겠다, 그리고 일시수익은 한 이 정도, 그리고 개호인은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잘 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와 같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데 보험사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주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오히려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끌고 가야 될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유리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사건은 일단 과실 다툼이 있는 사건, 두 번째로 좀 심하게 다쳤다, 계속 향후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중상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꼭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냐라는 생각 많이 가집니다. 경미한 사고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송하기에는 소송비가 또 신체 감정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는 게 맞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사고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많은 배상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해 보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 논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사실은 그 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도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요. 뭐 가해자 쪽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합의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소하게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상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이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협의도 안 되고 사실관계도 이상해지니까 변호사 찾아오는데, 그때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좋은 길을 암으로 만들어 온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의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결국 처음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나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하나 선임료는 대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면 사건 자체 푸는데도 수월하고 합당금 보상금 받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부상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형사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물론 촬영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겠죠. 아주 고속도로 같이 위험한 도로에서는 빨리 차를 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변호사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조금 덧붙인다면, 운전자분들은 사진을 찍고 자기 차에 들어가가지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보험사 올 동안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자기는 현장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위조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한 거는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라면 저는 굉장히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사진을 좀 찍어놔도 되겠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사고가 난 방향들을 전체적으로 한컷 담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닌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조치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이 괜찮다 그러니까 가도 되겠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뺑소니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 문자를 하든지 명함을 주고받는다든지 조금 찜찜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뒤에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 서서 대인 사고가 났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갔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기록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추후 생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분 괜찮다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경찰에서 처음에 뺑소니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 조사 받으러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 나고 난 다음 날 좀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처벌받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의뢰인을 찾기 위해서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뺑소니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또 그 피해자랑 합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괜찮다 가세요라고 했다가 뒤에 만약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뺑소니였다라고 하면은 운전자한테 그런 형사비금인 부수적인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이런 중상해 이런 사고 아니고는 종합보험 가입돼서 형사처벌 자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인데 자기가 연락처도 모르고 이 교통사고 이 보험금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뺑소니로 처벌을 하고 싶다 의사가 아니라 그 사고를 낸 차를 찾아서 나 좀 보험 처리를 받고 싶다라는 의사로 전달하시면은 절대로 그게 뺑소니로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 접수 좀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너무 많은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평온하게 걸어가던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가고,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남들보다 두세 번 더 살피고 가고, 이런 게 아마 교통사고 변호사들의 직업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건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진짜 오늘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하도 교통사고를 많이 보고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 소중한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뭐 운전 조심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게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저는 무섭더라고요. 두 분 변호사님 다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대부분 느끼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사진, 그리고 또 부상자들 부상 부위,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자연 조심 안 할 수가 없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와서 그냥 쳐요.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치고, 우회전하던 차가 와서 치고, 뭐 그럽니다. 그냥 오늘 아침까지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 보자 그러고 출근하던 사람이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그냥 죽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6살짜리 아기가 코로나라 가지고 가게 안에는 같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유리문을 통해서 엄마가 안에 있고 아기가 밖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주차 대낮이었어요. 일요일 대낮에 음주차가 갑자기 그 도로를 진입하면서 가로등을 치고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아기가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지만은 그렇게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저희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자기가 언제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 법규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행자가 있는 데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장 슬픈 게 이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정말 찰나 같은 조심만 있었으면 사실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운전자들의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고 그 운전자들 때문에 이런 가족들의 피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도 교통사고가 한 10년 전만 비교한다면 대폭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그리고 또 교통 문화가 많이 좀 후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인데 안전운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오늘은 제가 운전 자체를 좀 조심해라. 본인이 좀 겁을 먹고 운전한다면 사고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조심 운전하시라고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왜 이렇게 갑갑하게 운전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유를 갖고 운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안전운전 조심 운전 하세요. 하세요.